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요즘 내리는 비는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느닷없이 쏟아지기도 하고요. 여기는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 저 길 건너편에는요, 해가 내리쬐입니다. 이런 날씨가 그동안 말로만 듣던 기후변화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립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입니다. 4천만의 분이 온다고 하더니 못 오나 공급난이다. 뭔가 이상이 생긴 듯합니다. 지금까지 도입 물량은 2%뿐이다. 뭐가 좀 많이 와야 되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향후 계획도 여전히 깜깜하다. 기업 접종, 화이자로 긴급 변명. 지금 업종에 따라서 몇 가지 좀 우선 접종 그런 업종을 정해놨는데 모더나 얘기가 그동안 있었는데 이게 안 오니까 화이자로 바꾸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 청해부대 확진자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마공사의 망언이 악재였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스가 일본 총리 정상회담 결국에는 무산이 됐습니다. 그동안 협의도 많았고요. 진통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도쿄올림픽 기간에 일본에 가지 않기로 어제 결정했습니다. 핵심 의제 상당 수준 근접했다가 급변을 했습니다. 일본 소마공사 경질에 선 그어서 반일 여론이 더 폭발했다. 청와대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국민 정서를 감안했다. 이런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요, 일관된 입장으로 소통했다. 원론 고수. 원론이 좋은 표현으로 원론이죠. 좀 다르게 보면요, 하나 마나한 말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청해부대 함장, 부함장까지 장병 82%가 확진이 됐습니다. 301명 가운데입니다. 247명 가면 군 지휘부 책임져야 이런 목소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현상,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죠. 파병 301명 방역 무대책 방치했다. 장병 전원 오늘 수송기로 귀국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보겠습니다. 이쪽 끝에 기사가 있습니다. 어제 당정이 몇 가지 합의를 했습니다. 코로나19의 타격을 입은 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이죠. 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역대 최고로 높였다.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하기로, 그러면서요, 최고 3천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받으실 수 있는 돈이요. 어제 당정이 희망회복 자금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최고 3천만 원까지로 늘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추진 중인 손실보상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게 읽어주실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 장혜찬 시사평론가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하람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7월 20일 화요일 순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네 가지 키워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이재명 국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 원래 국정감사 9월 시작되고요. 9월 중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일정을 5주 미뤘죠. 그런데 그 미루가서 그 전에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 도지사 신분이고요. 국정감사 기간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모습이 펼쳐질 건가? 자칫 이재명 국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손절 권고.
이게 뭐 주식 투자인가요? 뭐 증권사에서 이런 공고를 했나요? 그게 아니고요. 야당의 대선 경쟁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손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이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역시나 내 탓. 청해부대원들 집단 감염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뭔가 놓친 지점이 있고요. 책임 부분도 따져볼 만합니다. 그런데 당국이 몇 곳이 있죠? 서로 우리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저쪽이 뭐가 이상합니다. 이런 얘기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내 탓 공방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물건이 아니다.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 이런 조항이 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이 내용도 좀 깊숙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대선 경쟁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매일같이 나오죠. 그리고 뭐 수치의 변동도 좀 있습니다. 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재명과 오차 범위 내로 지지율을 좁힌 이낙연. 일단 여당 내 대선 경쟁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갑니다. 4위로 뛰어오른 최재형. 여기는 야권의 대선 경쟁과 관련이 있죠. 그러면서 사진, 이 네 인물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사진이 일부러 좀 뭔가 색깔을 다르게 한 것 같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요. 이재명, 윤석열 각각 여야 1위를 달리고 있는 지지율 1위죠. 근데 색깔을 약간 뭘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낙연, 최재형 추격자라고도 할 수 있죠. 다른 색깔로 좀 놨습니다. 아, 일부러 편집을 이렇게 했군요.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대선 주자 지지율 요동을 치고 있다. 여기 보면은요. 어제 뭐 몇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이낙연 격차가 6.1%포인트. 이 정도면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줄어들었다. 그리고 최재형은 5%의 벽을 넘어섰다. 뭔가 좀 탄력을 받고 있다? 아니면 이벤트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요. 글자로만 보니까 실감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 보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7월 3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보세요. 윤석열 30.3, 이재명 25.4. 근데 여기 보면 여기는 뭐 한 그 전 조사 비교해서 큰 변동이 없고요. 여기는 조금 내려갔고요. 이낙연 19.3. 상당히 따라가고 있죠, 지금. 그리고요. 최재형 5.6, 5%를 넘어섰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고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리얼미터입니다. 여기는 1위 순위가 좀 달라졌죠? 뭐 여론조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23.8, 윤석열 22, 이낙연 20.1. 이 조사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죠, 지금. 20%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정세균 6.4, 최재형 6. 역시 최재형 혼자 여기서 보면은 5를 넘어선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의 여론조사 결과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내용을 좀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은 여당 내 대선 경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기사입니다. 지지율 좁혀진 이재명, 이낙연. 그렇습니다. 앞서서 결과 보셨죠? 지지율 결과요. 점점 거칠어지는 난타전이다. 이 기사는 이 뒷부분을 지적하고 있죠. 난타전이 점점 더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네거티브전 격화에 원팀 균열 우려가 있다. 여기 좀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이재명 지지방 비광글 철저 조사를 해야 된다. 이낙연 쪽 관련 인사 경찰 고발 검토한다. 이게 이제 법적인 공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 보면 산업재해 장애로 군에 못 갔는데 이재명 쪽 군대 미필 포스터에 격분하고 있다. 당 선관위 뭐 비방전 이거 자제해야 된다. 문제 있다. 지금 이의 제기를 하고 있죠. 문제 삼고 있습니다. 금돈 없는 행위 엄중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이낙연, 이재명 후보
이낙연, 이재명 후보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의 준비에 앞서서 어제 민주당 내부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며칠 전에는 약간 다른 분위기의 얘기가 있었는데 두 가지 내용 비교해서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금 더 뜨거워지길 바라고요. 뭐 다소 선거 과정에 있어서 뭐 포지티브나 네거티브나 이런 상황은 감내할 수준이라면 그거는 대략 양해하고 넘어갈 사항이지만 그것이 지나치고 선거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또는 허위이거나 또는 후보 간에 심대하게 훼손하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 당의 이미지나 여러 가지 등등등을 타격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것이 없고 오히려 너무 점잖아서 너무 점잖게 나가서 지금 좀 붕어법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 간에 상호 비방 또는 난타전이라고 할 정도로 그 금도를 벗어난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에 대한 경위나 내용은 선관위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그 경중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는 그것에 따르는 법적인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건 인사 문제가 아니죠. 준법이냐 위법이냐의 문제이지요. 가짜 뉴스나 네거티브는 그다지 효과가 있질 않습니다. 그것을 제기하는 사람의 초급증이 드러날 뿐이지 그것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 국민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이낙연 후보 지지하는 분들이 저한테 하는 정말 극렬하게 표현할 수 없는 마타도와 그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를 장애인 폄하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없는 사실 지어내서 음해하고 있는 그런 지지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본인 측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배정호 교수님. 예. 유상민 위원장의 얘기 지난 14일 불과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네. 그때 당시에는 붐업이 필요하다. 뭐 포지티브든 네거티브든 뭐 적당 수준 괜찮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에는 엄중 경고한다.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이렇게 판단이 달라지고 평가가 달라질 그 사이 어떻게 왜 바뀐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사이? 그러니까 이제 5일 만에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예. 근데 5일 전까지만 해도 말씀하신 대로 붐업이 필요하다. 예. 라고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위험 수위를 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 짧은 건데 기간에 그렇게 수위가 높아진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5.18 학살 원흉 또 박정희 찬양까지 얘기가 나왔고 뭐 군필 원팀 얘기가 나왔고 그러다 예. 보니까 또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선거법까지 얘기하면서 예. 법적 조치할 것을 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호 공방까지는 괜찮지만은 법적 조치에 들어가면 굉장히 판이 복잡해질 것 같다. 예. 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렇게 판단한 데는 역시 예.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선 일정을 5주를 연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만큼 이제 경선 일정이 길어지는데 예. 벌써부터 치고받는 이런 공방의 수위가 너무 높아지면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다 보면은 붐업을 떠나서 오히려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과거 예를 들면 이제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 후보가 2007년 대선 때 아주 치열하게 붙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결국은 그 당시에 문제됐던 뭐 BBK 문제 그리고 최순실 등 뭐 비선 문제 예. 이런 문제가 현실화돼서 결국은 탄핵됐고 정권이 넘어간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 예. 최근에 지금 판세가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양강 구도가 삼강 구도로 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경선 구도를 잘 관리만 하면은 예. 전체적으로 큰 시너지 효과, 붐업 효과가 나올 수 있다. 라는 판단 때문에 이런 경고를 하고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선을 관리하는 여당의 책임자분이 며칠 사이에 말이 달라진 거죠. 말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거예요. 제발 좀 뭔가 좀 잘 됐으면서 분위기 좀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거는 분위기가 산 차원을 넘어서 이건 위험 지역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지금요.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등장합니다. 이낙연 측 비방 대화방 운영자는 이재명 캠프 팀장이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캠프 팀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요. 이른바 군필 원팀과 관련된 그럼 어떤 이 웹자보 포스터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카톡방 운영을 뭐 했는데 이게 뭐 이낙연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뭐 이게 또 하나가 있잖아요. 지금 이 관련 사안인데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직위 해제했다 이미. 이낙연 측 사진 찍고는 모른다니 명백한 경선 개입이다. 고발 검토한다. 법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는 뭐 관련 사진 이렇게 뭐 찍었다는 사진 이렇게 사진까지 좀 싣고 있습니다. 손환 변호사. 네. 일단 이재명 지사는 모르는 사람이다. 모른다. 그리고 직위 해제 이미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거는 법적인 문제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법적인 판단을 하시면은. 네. 일단 이재명 지사가 뭐 직접 개입했다라는 뭐 예.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재명 지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책임은 좀 져야 될 것 같고요. 꽤 가까운 사이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자신의 지방선거 때 SNS 팀장으로 돕다가 또 그 이재명 지사가 뭐 예. 구단주 가까운 역할을 하는 성남FC 사무처장을 했다가 또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는 교통연수원까지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챙겨준 것 같은 정황이 근데 보이는 이재명 것은 지사는 사실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한 일이다. 그리고 이미 징계했다. 최선을 다한 거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아마 그 이낙연 뭐 후보 캠프에서도 검토는 하겠지만 이재명 지사에게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저 이제 SNS 게시물을 올린 그 진 씨라고 하죠. 예. 그 사람에게만 아마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그리고 또 정보통신망법상 뭐 명예훼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이 인물에 대해서만 아무래도 법적인 어떤 조치 이런 게 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칠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기 좀 화면 보시면 유영찬 의원 얘기 좀 다시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모른다고 얘기했지만 여러 정황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뭐 판단인 거죠. 중앙선관위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당 선관위에도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겠습니다라는 분위기예요. 지금 상황은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자,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경선 연기. 어제 결정이 좀 있었죠? 그 내용입니다. 민주당 경선 5주 연기. 최종 후보는 10월 10일 나온다. 이것도 빠르면입니다. 만약에 결선까지 가게 되면 여기서 날짜가 4일에서 5일이 추가가 되니까 최대 10월 15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어제 이제 설명이 나왔는데 코로나 확산세고요. 그리고 도쿄올림픽이라는 큰 이벤트가 나라 밖에서 있는데 아무래도 주목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인 거죠. 이런 걸 감안했다. 그래서 본 경선은 9월 4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0일까지 끝낸다. 이런 일정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5주를 미룬 겁니다. 8월 한 달이 그러니까 쑥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자, 그런데요. 후보들 간의 유불리 따라 판세가 출렁일 수도 있다. 추격자 이낙연은 시간 확보를 했다는 분석이다. 그런데요. 9월 말 정도면 이제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절이에요. 그러면은 경기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경기도를 이끌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여야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선 주자, 그것도 유력한 대선 주자. 근데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질문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국감이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창석 평론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아무튼 국정감사장에 서야 돼요. 그 경선 민주당의 여당의 경선이 최종 마무리되기 전에 국정감사장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물론 뭐 거세게 아마 질문을 하겠죠. 공세를 하고. 혹시요 여당 내에서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세적 질문, 질의 이런 게 나올 가능성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9월 12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9월 있다. 12일. 그러니까 이게 경선 결과가 여러 차례 나눠서 나오죠, 지금. 예, 그 9월 4일에 이제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9월 12일 강원까지 엮어서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1차 결과. 예, 1차 결과 9월 12일에 발표가 되는데 예. 이 결과에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흔히 말하는 경선에서 이제 확고하게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결선 투표 없이 대세론을 굳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결과, 그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완전히 기울어진 결과를 갖게 된다면. 네, 그렇게 된다면 아마 민주당,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에게 쉽게 때릴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당 정당의 후보가 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매우 강력한 모습인데. 네, 집안 내부에서 갑자기 때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민주당 스스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결선 투표로 갈 수밖에 없는 엎치락 뒤치락하는 1, 2 후보 간의 예. 격차가 얼마 나지 않았을 경우에 예. 이때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해당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라는 내용인데 합리적인 질문을 제기하지 않으면 예. 만약에 따갑게 질문하는 사람이 예. 후에 알고 보면 이낙연 의원이라든지 뭐 친분이 있다든지 뭐 캠프의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거 의도적으로 국감장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네요. 무조건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갔을 때 합리적인 비판을 하지 않고서 예. 그 이상에서는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는 따가운 질문을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 자체가. 스스로 부담스러운 거죠. 지금 1위가 사실 보면은 이낙연 캠프, 이재명 캠프에 어떤 의원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다 알려졌잖아요, 지금. 이미 다 알려져 있고요. 예. 저 때쯤 가면은 9월 12일 발표 나올 때쯤이면 이미 다 세력은 다 분파가 되어 있을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쉽지 않을 것이다. 예.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야당인데 예. 야당은 분명히 때리려고 오겠죠. 그러겠죠. 때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방금 기사에 나왔었던 이 진모 씨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끝나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 진짜 몰랐느냐 질문 한 번 더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선출될 때 예. 공보 담당 위촉장만 만장이 나갔습니다. 그 만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만났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같이 사진 찍을 수는 있으니까. 예. 근데 그 사람이 다 알 수 있느냐? 이거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거. 또 다른 문제고 저도 예. 실제로 2016년에 선거 끝나고 나서 그 당시에 문재인 당대표, 퇴임한 당대표였죠. 예. 가덕 신공항 부지를 찾았어요. 그 당시에 부산에 18개의 지역위원장이 있었는데 예. 5명의 현역 의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 13명의 지역위원장이 있었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제가 맨 앞자리를 못 썼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모르는 분들이 다 앞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저 그분들 아직도 뭐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옆에서 사진 찍었다고 어디서 자랑하고 나 만났다, 친하다 얘기했을 거예요. 예. 실제로 몇몇 분들은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출마할 때 그 사진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옆에 누가 서느냐는 친분 과시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까이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 사진이 공개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랑 무조건 친분이 있다. 무조건 알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는 어렵거든요. 예. 다만 국정감사장에서 그 사람에 대한 신분이라든지 법적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이재명 지사가 준비해야 됩니다. 질문이 네.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합리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예. 이재명 지사가 만약 방어를 잘했을 경우에 예. 이거 야당이 이재명 지사 도와주는 격이 되거든요. 굉장히 뼈 아프고 입을 다물게 하는 질문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재명 지사에게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하지만 예.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잘 방어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거기서 더 큰 신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이재명 지사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불리한 형국은 아니다. 오히려 이재명이냐 아니냐라는 싸움을 더 많이 부추길 수도 있는 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이재명 국감 상당히 주목은 받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유력 대선 주자가 국정감사장에 등장해서 질문을 받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여당 대선 주자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 뭐 이걸 다루고 있어요. 임기 말 역대급인 대통령 지지율에 여권 주자들 서로 친문입니다. 제가 적통입니다. 이런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뭔가 표심상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지금 40%를 굉장히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임기 말 대통령 이제 1년도 안 남았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숫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 정권과 비교하면 역시나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당 지지율을 웃도는데 어떻게 반문하겠나.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크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친문이다, 내가 적통이다 이런 주장들을 한다는 거죠. 뭐 상황은 이렇습니다. 장윤찬 평론가, 여기서 궁금한 게요. 임기 말 대통령인데 40%를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 어디에 이유가 있고 어떤 분들이 주로 지지를 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일단 저는 코로나 상황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사실 4.15 총선 이전에도 예. 코로나 위기가 심각해지는 국면에서 우리 국민들은 예. 위기 상황에서는 그래도 정부를 한번 믿어줘야 된다. 아. 정부를 밀어줘야 된다는 판단으로 그때 한번 결집한 적이 있었죠. 예. 그 결과가 4.15 총선 범여권 180석 당선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로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고 변수가 되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지금 코로나가 델타 변이로 인한 재유행이 다시 심각해지면서 예.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 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 대표되는 예. 이 컨트롤 타워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높은 지지율 40% 이상을 회복한 게 사실 한 2, 3주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려면 이 국민들의 어떤 기대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가 델타 변이 이 재확산을 빨리 좀 잘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 수습을 빨리 해야 된다. 지금 수도권에 내려져 있는 4단계 거리두기 지침이 예. 2주간 발효되어서 이제 한 일주일 조금 안 되게 남아 있는데 예. 이게 추가 연장이 되는 식으로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이 너무 가중되게 되면 예. 또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를테면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퇴임할 때까지 그리고 퇴임한 이후에도 예. 굉장히 높은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비견될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지지율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의 정권 교체 아니었습니까? 예. 그 당시 미국 국민들도 오바마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만 그 미국의 민주당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는 좀 심판을 해야겠다는 투표를 한 것이거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거의 10% 이상의 갭, 그렇습니다. 격차를 많이 보이는 벌어져 걸 있어요,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 사람을 놓고 보면 사람 좋다는데 동의 안 하는 정치인들 야당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인격체로서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표하고 좋아하지만 예.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정부의 책임을 놓고 보면 부동산 문제나 여타 경제 문제에 있어서 좀 싸늘하다 이런 것들이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것, 예.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것 등으로 표출되지 않나.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물론 대통령 지지율 높은 게 대단한 호재입니다만 이것만 믿고 방심하다가는 오바마 믿고 있다가 트럼프에게 정권 빼앗겼던 미국 민주당의 이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 그런 부분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돌려보면 미국의 사례가 있다 이거죠, 지금.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였던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